안녕하세요. 김덕은 변호사입니다.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내놨고 경자주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지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 환수를 위해 농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과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면서 농지법 위반에 의심이 가는 정치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기획부동산업자와 공무원 등 매수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농지법 위반 관련 여론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농지법이 개정되어 온 방향과 농지의 소유,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은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세, 생계농 보호 위주로 운영되어 온 농지제도를 개편하자는 논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이 농지법은 다양한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 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농업 현실에 맞게 그 구조 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농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원칙적으로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1996년 이후에 취득하게 된 농지의 임대차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농지법을 제정할 당시인 1995년 임차 농가의 비율은 71.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농지 이용에 있어 전체 농지의 가반이 임대차 농지인 경우를 보더라도 헌법상의 원칙인 경자유전의 원칙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1차적 농산물의 생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공, 유통, 체험, 관광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농지 소유 및 활용 주체, 경영 형태와 생활 양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농지제도 역시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부응하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정책 및 농지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이념입니다. 다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과반이 넘는 임차 농가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변화된 농업 환경 및 그 여건을 감안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어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농업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원칙적인 본래 취지의 뜻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농촌은 대대적인 농촌 이탈 및 도시 유입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경작 농가가 농업인구의 과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장년층의 후계 농업인 비율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농지가 임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 임대차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해서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거나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이 현재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경우는 질병이나 징집, 선거에 따른 공직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5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던 경우, 주말농장, 체험농장 등입니다.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소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이 정한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농지법이
농지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불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차한 이 농지 임대차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농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농지법이 농지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농지는 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자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만한 그 유인을 제거해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농지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해서 계약 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은 대법원은 무효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농지 소유자가 불법적인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의 임대차는 그 대상이 농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농지 임대차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임대차 계약의 반사회성이 현저하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지 면적과 보유 실태, 농민 인구의 비율, 그리고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위, 그리고 토지는 지목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이러한 사회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농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해서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농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농지를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은 토지 사용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 자체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 임대차가 유효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지 임대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도 반영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LH 사태 이후에 주말 체험농지 소유 금지 등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 근절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법의 개정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지 소유와 임대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38개가 제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5개 정도만이 농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LH 사태 전에 여러 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대부분은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차 농지는 47.2%에 이르고 있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H 사태로 무조건적인 농지 규제를 위한 법보다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그 본래 취지를 살려 농지에 대한 투기 행위가 근절되고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존을 위한 농지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는 이 농지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